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수양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 조국 관련 수사 표적 수사임을 인정했다입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 두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사건건에서는 그동안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빨간아재님께서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실제 공판장에 가셔서 보시고 취재하시고 또 변호인단 인터뷰하시고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저도 이제 빨간아재님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를 검색하고 또 빨간아재님 같이 발로 뛰고 또 고양이 뉴스처럼 이제 발로 뛰고 취재하는 그런 유튜버들의 이 영상을 보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까지 그렇게 저희들한테 좋은 정보 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자, 검찰이 말이죠.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요청한 수사자료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판사는 왜 안 보이냐 보여줘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거부하다가 얼떨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 수사를 고백하고 말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이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동안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 일가 내사비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 이 얘기만 반복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사자료 열람 등사를 요구를 계속 하니까 이 변호인단 측은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수사를 했고 이 수사된 자료를 봐야 이것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자료를 열람 등사를 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죠. 변호인단 측에서는 상대가 가진 무기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두드려 맞기만 해야 되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열람 등사 요구를 했는데 법정에서도 판사들도 왜 이거를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를 했다. 표적수사를 했다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민중의 소리에서 또 취재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이날 검찰 측의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양지열 변호사가 SNS에 이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상당수가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인지한 사건이라고 아예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 수사 초기에 내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 거짓말일까요? 라고 SNS에 글을 올렸네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언론을 찾아보기 힘드냐? 이렇게 꼬집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일가 내사한 적 없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인지수사라서 고발장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누굴 바보로 하나 싶게 말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거. 이렇게 또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얼마 전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중동 다 대서특필한 기사가 있죠. 조국 딸 엎드려 잠만 잤다더라. 자, 이 내용 보면 헤드라인이 아주 자극적이죠. 키스트 인턴 가서 잠만 잤다. 근데 이 내용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자, 키스트 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가 법정에서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인 즉슨 실험실 고참에게 물어봤더니 엎드려 잠만 자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조국의 딸은 나쁜 아이다. 자, 이렇게 만들고 싶겠죠.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후보, 대리게임을 한 것으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재판에 가야 된다, 법정에 세워야 된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비난받고 비판받고 이럴 사안과 법정에 서서 감옥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조민양이 엎드려 잠만 잤다더라라고 들었다라는 법정 증언은 대서특필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가족들은 이런 사소한 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소권, 수사권, 남용의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일가처럼 모든 일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사소한 것들을 재판으로 모두 다 몰고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과 재판으로 그 죗값을 물어보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런 식의 망신주기식 언론들의 움직임은 나경원 쪽으로 넘어가면 또 조용해집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검찰은 선택적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나경원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나경원 의원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 재임 시절 채용 예산비리, 자녀 입학비리 의혹에 대해서 11번의 고발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초까지 나경원 의원에 대해 총 10번의 고발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첫 고발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은 고발인만 5번 불러서 조사했을 뿐 피고발인인 나 의원 등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수사도 하지 않고 고발 53일 만에 고발인을 불러서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쳤지만 경찰은 9일 만에 신속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며 경찰은 검찰과 확실히 다르다. 윤석열 총장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그놈의 법과 원칙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키스트 인턴 과정에서 엎드려 잠만 잤다더라. 이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나오지만 나경원 의원의 이 고소 고발에 대한 수사는 왜 9개월 동안 아무 진척이 없는지에 대한 비판 논조의 기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우리는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시인을 하는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또 잠잠합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이라는 정말 중요한 과업을 요만큼 이뤄냈습니다.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공수처는 생기지 않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것을 시행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올해 6월, 7월 정도는 돼야 이제 공수처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4.15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해야 되는 이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나라를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